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업은 생사의 절벽서 발버둥치는데 기업족쇄법인 공정경제 3법 제정, 생사의 전쟁터에서 싸우는 한국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 양산하고 있습니다. 자, 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 못 올린다. 집주인 입주 못하고 세금 폭탄만 맞고 있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겪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살 길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를 내버려 한 집주인,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세입자, 모두 삶이 엉망이 되었어요.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린 정부와 국회의만 모를 뿐이죠. 자, 그야말로 대한민국 현실을, 현주소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대표적인 말이 아닌가 저는 싶은데요. 자, 모두 삶이 엉망이 되었어요.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린 정부와 국회의만 모를 뿐이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 옳은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이 핵심의 나라이죠. 기업이 선발을 붙고 세계화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 경제가 무너진 공정경제 3법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꽂힌 주식회사를 부정하는 독버섯법이자 경쟁 우위에서는 자본주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자, 자유시장 경제란 공정한 내 편만 공정이 아니라 상대편도 불공정이 아니라 상대편도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운동경기처럼 그야말로 공평한 룰과 깨끗한 페어플레이로 자유롭고 치열한 경쟁, 창의와 노력이 땀 흘리는 자가 이익을 얻고 승자가 살아남는 시장 경제 질서가 작동돼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바르게 되는 것이 이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유와 창의 그리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충실하고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그리고 이익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드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이 되겠죠. 그야말로 기업은 생사의 절벽서 발버둥치는데 공정경제 3법 가기 통과해서 경영권 흔들리고 기업 보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기업족쇄법 통과될 공정경제 3법. 자, 사설인데요. 전셋값 세입자가 정하게 하는 황당 졸속 임대차법. 세입자 동의 없인 전월세 못 올린다. 여당 어이없는 입법 사고. 21대도 기업족쇄법 줄줄이, 노동이사제 상법 제정 반드시 막아야 할 텐데 이미 이게 제정되고 있죠. 집주인은 입주 못하고 세금 폭탄만 받고 있고 세입자는 나가려 해도 전세는 씨가 말랐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현재 대한민국 현주소고요. 이 근본적인 뿌리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불법 선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제 등 기업 처지를 고비용 저율로 몰아하고 있고 한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이사제에 도입된 노조영향력 확대로 공기관 개혁을 못하고 상법 공정법 개정안 재추진 기업 목적이 법안은 더는 안 될 텐데 이미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죠.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규제는 원격 의료라든지 탄력 근로자를 뽑고 있지만 이런 것은 참 어렵고 힘든 그 과정에 있죠. 자, 박용만 회장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지도부, 정부가 모두 처리하겠다고 의사표명부터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의논이 될지 걱정이라면서 여야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 김종인 찬성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되는지 이 국민의 짐이라는 말이 정말로 옳은 표현 같습니다. 이들까지도 야당까지도 찬성을 해가지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기업이 앞길이 그야말로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사천리로 합의하는 방식이 옳은지 의문스럽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박 회장은 이날 작심한 듯 경제가 정치 도구냐, 기업에 관련 법안인데 기업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는 것이 맞는 일이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에 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바로 기업하는 사람들이겠죠. 기업 측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법이냐 이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주소인데요. 자, 8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감독법 개정안,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죠. 평등, 공정, 정의를 실현한다면서 추진했던 부동산 3법에 이어서 시리즈 2탄이 될 텐데 부동산 3법이 숱한 부작용을 낳았듯 공정경제 3법도 입법될 경우 이미 이제 입법되겠지만 기업들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기업 처지를 고비용 저효율로 구조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인데요. 자, 주요 내용을 보면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상법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 대상 대표 소송을 제기 가능하고요.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별도 선출해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자, 경영권을 침해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 누구나 이제 고발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공정거래가 사실 없겠죠. 공정거래가 전속 고발권을 제도를 해서 무분별할 고발을 남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총수일가가 지분 20% 보유한 상장사도 포함하게 돼서 사익 편취 규정을 이제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금융그룹 감독법 또한 문제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그야말로 다 악법 중에 악법인데요. 이런 것들을 그냥 서스럼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는 것이죠.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헤지펀드 보호법과 다르지 않고 다중대표 소송은 일반 소액주주가 상장회사 주식 0.01%를 취득하기 어려워서 소를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펀드들에 의해서 경영진이 압박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위원 선임 시 합산 3% 룰이 확대 적용돼서 계약입니다. 감사위원은 이사인데 이사 선임에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해서 3%만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일명 분리선임은 과거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 안에서 크게 양보한 듯하지만 꼼수밖에 보이지 않고, 단 1명이라고 하더라도 이사에 진출해서 사사건건 자료 내놔라, 절차에 문제가 있다, 금감원 공정에 고발하겠다 등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 이사회는 산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법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요. 상장회사 소액주주가 6개월 주식 보유 기간 없이 주식 취득 3일 만에 바로 이사 해임 청구권,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 대표 소송권, 회계장부 연락 청구권 등 소액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은 헤지펀드를 위한 최고급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한 공정거래 법안은 대기업 족쇄 법이고요. 지주회사가 신규 편입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주식을 현재보다 10% 이상 더 취득한 것은 지주회사 체제를 장려한다면서 실제로는 엄청난 자금 부담을 이렇게 해서 이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공정위에 전속 고발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경제 전문 관료로 채워진 공정위가 당합 혐의로 추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이를 법적으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분석해서 고발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 것인데, 이러한 전속 고발제를 폐지해서 이제 경성 당합에 대해서 검찰에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위의 강점인 전문성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이제 다들 입 다물고 있죠. 금융근로감독제도는 전형적인 중복규제법으로 이 법안은 여수신과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의 업종이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 이상의 금융그룹을 타깃으로 합니다. 또한 예금자,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보고 공시 의무를 크게 확대했는데, 이는 결국 고급 인력을 낭비하고 행정을 비효율을 눈더미처럼 드러나게 해서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 못 올린다. 어이없는 입법사고라고 할 텐데요. 더불당과 정부가 주택임대차 보호 개정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한 차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장해 주겠다고 한 갱신 시 전월세 5% 이내 인상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드러났는데, 민주당이 법안 신속 처리에 매달리라 법안 심사를 졸속을 하면서 비대칭 입법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는 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집주인 세입자의 갱신 청구에 따라서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도 있겠지만 세입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한다는 조문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거진 것인데요. 한마디로 졸속 입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이 조항에 보면 7조에 보면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5%를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문을 만들지 않았고, 반면 세입자의 2년 전세 계약갱신 청구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은 명확히 규정하고 집주인의 전월세 인상권은 강제력이 없는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둔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아무 소용없는 법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을 약정한 금액을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데, 이제
국토부 해석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임대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을 통해서 임대차 기간 1년마다 임대료를 5% 옮길 수 있나? 이에 대한 질문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이 이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 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졌죠. 자, 이렇게 졸속으로 처음 처리가 됐고요.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집주인은 임대차 분쟁 조정을 이용하거나 소송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강제 사용이 아니어서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법원 소송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되고 법원에서 임대료 5%까지 올려도 된다는 판결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재판에 들인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집주인이 오히려 손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본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인데요. 세입자가 증액을 거부하면 집주인에겐 별다른 방법이 없는 셈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번에 4년짜리 계약을 하는 셈이 되어서 세입자를 들은 집주인은 4년치 임대를 상승분을 미리 올려받을 수 있는 현상이 심해질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적정한 인상률 합의를 볼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것은 정부의 희망의 사항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집주인 입주도 못하고 세금 폭탄을 받고 있고 세입자는 나가려 해도 전세가 씨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자, 집주인 세입자 갈등 사례를 보면 실입주도 어렵다. 전세 낀 매물은 구입자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로 입주를 못하고 세금 폭탄에 덜덜 떨고 있고요. 자, 매매 비용은 갑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전월세 시장이 이제 혼동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고 집 사고 세입자가 반대로 입주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자본주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선거 부정에서 비롯된 불법 세력이 국회를 점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세입자를 내보낸 집주인,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세입자 모두 삶이 엉망이 되었어요. 부동산시장을 망가뜨린 정부와 국회의원 모를 뿐이죠. 9월 20일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접수한 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는 총 255건으로 1, 6월 평균 상담 건수 이제 2배 정도 이른다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대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인데 기업이 예고로 도망갈 수밖에 없고 국민이 고통받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이 현장을 보이고 있습니다.